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5건의 여수 사건 특별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4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24명과 14명이 참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의된 법안 내용 가운데 14연대 군인 행동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소요 사퇴, 이용주, 윤성화 의원은 봉기, 주승용 의원은 항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수사건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법안별로 2년과 3년으로 나눠져 있다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가 부적절하게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단체가 부실한 감사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봉화산 둘레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출렁다리 공사. 그러나 생태도시 정책에 역행하고 예산 낭비란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전히 사업은 안개 속입니다. 출렁다리 공사 예정돼 있는 봉화산 인근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 행정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순천시 현장 감사 결과 사업이 지방재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지 않고 진행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과 계약업체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순천시도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징계를 이행할 계획이고 또 무면허 업체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 역시 잘못된 행정을 시인하고 내년 2월까지 지역민과 함께 수기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에 그치는 등 부실한 감사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구했던 경관 심의와 여론조사 과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단체로서는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해서 다시 여론을 환기시키는 대응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봉화산 둘레길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2년여의 추진 과정을 거쳐온 출렁다리 공사. 최근 하수도 사업 비위 의혹으로 행정에 불신을 자초한 순천시가 출렁다리 공사마저 부실 행정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청정해역 고흥 앞바다에서 생산된 2019년산 물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올해 만 159헥타르에서 생산된 고흥김은 지난달 말부터 도화면 발포 위판장에서 물김 수매가 시작됐으며 가격은 120kg 한 포대에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82,900원에 위판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고흥김은 올해 채물 시기인 10월 초 태풍 북상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 수온이 낮고 바다 여건이 좋아 10만 6천 통 생산에 1,100억 원의 실적을 올린 지난해와 비슷한 소득이 예상됩니다. 순천시와 공무원 노조가 근무조건 개선과 후생복지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지금까지 4차례의 실무 교섭 등을 거쳐 의견을 조율하고 87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 협약 내용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해 순천시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콜택시의 운전기사가 이용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데 해당 기사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A씨는 지난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김모 씨로부터 불쾌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의 집에서 남자친구를 태우고 간 운전사 김 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뽀뽀를 했냐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 씨는 화제를 돌리려는 A씨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7분 동안 사생활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오빠가 같이 나면 뭐 좀 못 자게 하는 거야? 아니 내 몰라요.
뭐 괴롭히는 거야? 왜 그래? 평소 김 씨의 성희롱 발언에 불편함을 느꼈던 A 씨는 한 장애인협회 관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운전사 김모 씨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렸던 건 A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의 여성 장애인들이 비슷한 성희롱 피해 사례를 수차례 호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민원은 계속 이렇게 제기가 됐은 거, 우리 이용자들, 여성 장애인들이나 일반 비장애인 장애인들한테 계속 문제가 되겠다고 제가 민원을 들어왔던 문제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운전사 김 씨는 이용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분에게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아까는 왜 안 했다고 하셨어요? 성희롱. 그게 성희롱이 아니지 않습니까? 키스를 해봤느냐고 이렇게 오래 하겠는데 할 수 있잖아요. 센터는 이전에도 김 씨가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물증이 없어 징계를 내리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완강히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치를 했죠. 그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적 금방 말씀드리고 물적 근거가 있으면은 내가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전혀 아니다. 센터는 해당 의혹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뒤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유환입니다.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치매 전문 치료기관으로 기능이 전환 확대됩니다. 광양시는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운영자가 운영 적자를 이유로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만 노인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국비 20억 원을 들여 치매 전문 치료기관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수탁기간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퇴원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휴양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휴양도시의 구체적인 방향 및 마이스 산업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10월까지 여수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에 28만여 명이 방문했다며 마이스 산업을 활용해 여수만의 휴양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도로공사 현장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몰래 설계를 변경해 마을이 쪼개지고 농사도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입구를 농기계들이 버티고 근심 가득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한 것인데 벌써 보름째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교량에서 제방 도구로 설계가 갑자기 바뀐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방으로 막아버리니까 저희 주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죠. 설계상 동 높이는 최고 15m. 이 두기 계곡을 막아 바람 흐름을 방해하고 주소독원인 감농사가 냉해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람이 잘 안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서리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으면 이제 아주 많이 서리 피해가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소음과 분진 피해에다 조망꾼을 해치고 마을 사이에 들어서는 높은 장벽으로 주민 간 단절도 우려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설계가 교량이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설계가 바뀌기도 하고 뭐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주민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면 설계 변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공사는 이미 착수된 상태입니다. 경제성만을 내세워 주민 삶과 생존권을 도외시하는 이 같은 행태가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에 지금까지 전국에서 39만 7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과 마리안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는 현재 100만 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명 운동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서 39만 7,292명이 참여했으며 고흥 지역에서만 3만 9천여 명이 서명해 목표 대비 65.9%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포털 사이트와 지면 광고 등을 통해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서명부를 첨부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LF스퀘어 광양점 입점 운영과 관련해 지역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합니다. 광양시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LF스퀘어 광양점 개설 등록 당시 시와 약속한 지역 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이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5개 분야 22개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은 마무리가 됐으며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은 추진 상황 보고회와 실무급 회의를 수시로 갖고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필요한 일을 발굴해 낭비적인 업무 방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으로는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강원도처럼 김하읍의 수은주가 영하 10.9도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17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경기도 파주가 영하 6.3도, 서울도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추위는 시작에 불과해서 갈수록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서해안 지방으로는 눈도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남부지방 쪽으로 구름이 끼어있고 울릉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2.8도, 부산은 5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4도, 전주 7도, 부산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사이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